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트편 제9강 양면 편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편은 행편과 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편의 삼원조직을 보면은 이 행편이든 한편이든 이 평편 조직과 리브 편조직이 가장 기본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행편에는 펄 편조직, 한편에는 양면 편조직이 있는데 실제 행편에는 이 평편 조직과 리브 편조직만 있습니다. 그래서 펄 편조직은 없는데 굳이 한편에 이와 같이 삼원 조직인 양면 편조직과 유사한 것을 대응시키면 펄 편조직이기 때문에 삼원 조직 개념에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편은 평편 조직, 리브 편조직이 가장 기본 조직이다. 이원 조직이라고 보시고, 한편은 평편 조직, 리브 편조직, 양면 편조직이 삼원 조직이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변형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지난 시간까지 이 편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시간이 싱글 니트 편조직, 두 번째 시간이 리브 니트 편조직에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양면 편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면 편집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면 편집기는 이와 같이 상부 침상과 하부 침상으로 이렇게 서로 직각으로 마주보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 침상, 하부 침상의 이 속의 편침도 직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하부 침상에는 이 속을 보면은 이렇게 캠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이 뭐 조직에 따라서는 2열 또는 3열, 4열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캠이 배열된 이러한 상부와 하부의 독침판 편기로 편직된 조직을 우리는 양면 편조직이라 한다. 그 다음 양면 편집기의 편침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편침 배치는 인터록 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록 게이팅이라는 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서로 상부 침상, 하부 침상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브 편조직 같은 거는 이 편침의 배치가 이렇게 엇갈리게 되어 있는 리브 게이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면은 이와 같이 상부 침상의 편침과 하부 침상 편침이 서로 마주보고 되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고 편집될 수 있는 게 한 번은 여기서 A에 배치된 편침이 작동하고 한 번은 B에 배치된 편침이 작동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장침과 단침을 해서 교호로 작동을 해서 편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양면 편집기는 이와 같이 인터록 게이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은 여기 A의 루프가 만들어지고 한 번은 B의 루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A와 B가 합쳐서 완전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양면 편조직 구조를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거는 그 심창, 실린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뒤에는 상부 침상 다이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백면에 보이는 것이 상부 침상 다이얼, 전면에 보이는 것이 하부 침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루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앞면, 뒷면의 루프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하나의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보면은 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면은 인터록 게이팅으로 한 편기에 편성되며 실질적으로 두 코수가 한 코수로서 형성된다. 앞뒤 두 개가 하나로 형성된다. 조직을 육안으로 볼 때는 이 코수 하나로 보이지만은 뒷면에 있는 까지 서로 두 코수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좀 그 싱글이나 리브에 비해서 좀 두껍게 짜여지죠. 그래서 이거를 더블 리브 조직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면 편조직의 좀 특징을 보면은 일완전을 한데 두 개의 이제 급사구가 들어가죠. 앞과 뒤에 두 개의 코스가 만들어요. 그 A와 B, D와 앞 이렇게 두 개의 코스로 하나의 이렇게 코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완전 코스를 편성해 두 개의 급사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싱글 니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코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급사구만 필요한데 양면은 하나의 코를 형성하기 위해서 두 개의 급사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기계 위에 실이 배치가 되는데 그 싱글 같으면은 90개의 콘을 올리면은 내려와서 90개의 코가 형성이 되는데 이 양면 같은 경우는 90개의 콘을 올려놔도
45개의 코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더블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두 개의 이러한 그 급사구에서 하나의 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2단 이상의 편침과 캠트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양면 편조직은 일단 싱글이나 리브에 비해서는 단위 면적당 실의 공급이 많이 되죠. 결국 실의 소비량이 많은 거죠. 그 다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양면은 이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실 소비도, 원단 중량이 많이 나가 실 소비도 많이 되고, 또 그렇게 두껍게 짜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래서 결국은 싱글이나 리브에 비해서는 생산 원가가 거의 배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양면 조직은 표의 양면의 표면 무프만이 나타난다. 그 이면은 뒤에서 이제 내부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편지는 치밀하고 두꺼우며 신축성이 적어 안정되고 평활하다. 그렇죠. 싱글이나 리브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싱글하고 리브 양면에 대해서 한번 그 조직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편집을 했을 때 같은 10인치 기계다. 같은 폭에서는 이 편집을 했을 때 싱글이 가장 크게 나오고, 그 다음 리브, 그 다음에 양면, 이렇게 해서 양면은 가장 폭이 적게 나온다. 그 다음에 두께로 보면은 반대로 양면 조직이 가장 두껍고 리브, 싱글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 다음에 컬업성이라는 거는 원단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말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컬업성은 그 싱글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리브 조직, 양면 조직. 그래서 양면 조직은 거의 컬업성이 없다. 리브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근데 싱글 조직은 이게 단면으로 해서 단침판으로 편직되기 때문에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싱글로 된 편지를 컬업성 때문에 재단할 때 같은 데 보면 자꾸 말려가지고 좀 옆에 미미지 쪽이 로스가 좀 많이 나가고, 또 쇠타이 같은 경우는 이런 컬업 때문에 아이롱을 할 적에 좀 말려서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컬업성이 거의 양면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안정성. 당연하게 양면 조직이 싱글이나 리브에 비해서 안정성이 있죠. 그 다음에 신축성은 여기서 리브 조직이 가장 신축이 좋고, 그 다음에 싱글, 양면이 가장 신축성이 적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면 편 조직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기본 양면, 사카리바, 특양면, 분도, 트윌, 자카드 뭐 등등이 있어요. 이와 같은 양면 조직에 대해서 여기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양면이 이게 프레임 인터록이에요. 프레임. 그래서 우리가 양면은 어떻게 보면은 리브에 완바이온 립을 두 개를 겹쳐놓은 것처럼 돼 있죠. 예. 한 코스는 완바이온으로 뭐 이렇게 짰으면 한 코스는 완바이온을 이렇게 짜서 서로 이렇게 마주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완바이온 리브가 이중으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직은 장침과 단침을 일조일로 비해서 편직을 하죠. 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장침과 단침물을 사용해서 편직해야 교호로 편직되면서 부딪히지 않고 편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면 조직은 표의 양면에 표면 누프는 나타나고 이면 누프는 전의 내부에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양면은 표면, 이면이 똑같이 이제 이 같은 조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은 A코가 형성되고 한 번은 B코가 형성돼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앞과 뒤가 돼서 이렇게 조직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양면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가장 기본적인 양면은 뭐 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티셔츠, 가을, 겨울 같은데 이너웨어용으로 목폴라라든지 이런 그렇게 두껍지 않는 걸 원할 때는 이렇게 그냥 이러한 기본 양면 조직을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정도의 두께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보통 뭐 40수 양면, 45수 양면 또는 좀 두께감이 가게 하려면 30수 양면, 뭐 게이지는 다 뭐 24게이지, 22게이지 이런 조정을 하지만은 이와 같이 가장 기본 베이스 양면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 양면에서 조금 더 어떤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에이트룩이라고 이제 이름을 칭하는데 이와 같이 2대2로 하느냐. 우리가 보통 기본 양면은 1대1로
이제 했죠. 뭐 2대2로 하느냐, 3대3으로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의 어떤 변화된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신과 단체는 2대2로 배열하고 또는 3대3으로 배열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란전은 마찬가지로 두 코스로 이제 양면 외관이 같은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그 가끔씩 보면은 뭐 사카리바 뭐 이런 조직이 있어요. 이런 조직이 이 편침을 2대2, 뭐 3대3 이렇게 이제 배열을 이제 해서 나오는 이러한 조직이 여기 이제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면의 어떤 변화 조직을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바늘 뽑기를 하는 거예요. 바늘 뽑기를. 이거는 실린더 또는 그 하부 침상 또는 상부 침상의 바늘을 원하는 대로, 이 간격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코스를 지나서 한 코씩 바늘을 뽑아내는 거예요. 바늘을 뽑으면 이렇게 고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유연감이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네일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 버티칼로 줄무늬 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서 유연감이 있는 네일하고 웨이에 또 하고, 스카트에 주름을 잡는다든지 할 때 여기에 바늘을 하나 빼서 주름이 잡히도록 하는 이와 같이 바늘 뽑기를 응용한 또 조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단 양면 편조직. 단이 지금 우리가 기본 양면은 2단으로 내려졌죠. 바늘도 2단, 캠트랙도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그러나 이게 3단, 4단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기본보다는 더 두꺼운 원단을 편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수가 3단 내지 4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우선 3단 양면 편조직은 이란전이 3단의 3코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앞면을 이루는 거, 뒷면을 이루는 거, 중간을 엮어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3코스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3단 버트 바늘과 3중의 어떤 캡 레이스로 편성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편직된 걸 우리는 트리플 리브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특양면으로 많이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늘도 3단, 또 이 캠 트랙도 음중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속에서 이런 3단 양면 편조직, 즉 특양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특양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맨투맨 티, 또 이런 후드 티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 백면을 기모 가공을 해서 사용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등등의 용도로 특양면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기본 1대인 그 플레인 인터록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나가는 이런 정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단이 아니라 4단 또는 그 이상의 어떤 필요를 하는 경우에 만들어진 다단 양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4단 양면 같은 경우는 바늘이 버트가 4단으로 되어 있고 캡 레이스도 4줄로 되어 있죠. 4단 캡 레이스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와 같이 4단으로 된 버트 바늘과 캡 레이스를 이용해서 중후한 천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거는 일반 특양면보다는 상당히 두꺼운 그러한 어떤 두께감이 있는 그런 천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분도 같은 원단들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더 두께감이 있는 이러한 그 원단은 이제 대부분 보면은 아까 특양면도 보면은 앞과 뒤를 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앞과 뒤를 뭐 TR로 하든지 그 속을 엮어주는 부분 대부분 포리를 써요. 이 4단도 마찬가지입니다. 4단도 좀 앞과 뒤는 내가 뭐 면으로 하든지 뭐 포레스타를 하든지 아니면 TR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전후에 어떤 그 사종이 나오도록 하고, 대부분 이 속을 연결해 주는 거는 다 포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두께감이 있는 원단을 만들어서 자켓이라든지 또는 이런 뭐 스커트라든지 원피스라든지 약간 두께감 있는 쪽으로 이런 원단이 생산돼서 주로 이제 분도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랑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중후한 천이 만들어지고 있다. 3단, 4단 양면은 그냥 프레임 상태에서 이 바늘과 버트의 어떤 그를 이용해서 했는데, 여기는 3단이지만은 터크 조직을 응용해서 만들어준 죠. 그래서 양면 편기에서 세 종류의 바늘과 캠을 이용해서 마찬가지 3단 버트 바늘과 3단 캠 레이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터크를 응용해서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트윌이나 헤링본 조직 같은 거를 터크를 응용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싱글 니트에서도 이런 터크를 응용해서 이런 싱글 조직에서 트윌이나 이런 헤링본도 만들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양면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윌 조직 같은 경우는 이를 완전히 9웰, 세로로 9코, 가로로 12코, 9웰 12코스가 일환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무늬를 낼 때는 1번, 5번 코스는 무늬살을 넣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는 원살을, 뭐 같은 원살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형성해서 이렇게 비살 무늬로 이런 트윌을 만든다. 그래서 무늬살은 다이얼 바늘에 배치를 하고, 다이얼 바늘에서만 터크가 되므로 이면에서 나타나서, 그래서 바늘에서는 차례대로 니트되므로 표면에는 트윌상으로 나타난다. 트윌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트윌이나 헤링본이나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12L 13 코스로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방금 본 트윌은 9L 12 코스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 헤링본은 10L 13 코스로 이루어진다. 그 트윌과 마찬가지로 무늬사는 1번, 5번, 9번 코스에 편성한 나머지 코스는 지사로 쓴다. 이 편지 표면에는 무늬사에 의한 헤링본 트윌이 나타나고 이면에는 지사만 나타난다. 양면에서 앞만 이렇게 이제 헤링본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턱평각 편조직,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표면 이면인데, 코스마다 어떤 니트점과 터크점을 교대로 나타나도록 해서 어떤 터크를 무늬화시켜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또는 여기 같은 경우는 리버풀 편조직인데, 캠을 4단으로 배열하고 32개의 어떤 터크를 세팅한 조직. 그러면은 이런 이 후크로 조직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뭐 싱글도 마찬가지고 리브도 양면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이 터크와 웰트, 미스 이 등의 어떤 이런 걸 응용해서 니트, 터크, 미스를 응용해서 많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러한 무늬를 뭐 터크를 몇 개를 어디 가서 시키고 뭐 등등해서 어떤 무늬가 딱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을 내가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터크점도 배열하고 미스점 또 니트점 섞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샘플을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뭔가를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가 터크점, 미스점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무늬가 달라지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터크를 시키는 건데, 이 핀턱 조직이라고 해서 코스 방향으로 필요한 만큼 턱을 만들어준다. 가로줄물에 형성되도록 한 조직, 이걸 또는 빨래판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핀턱 양면을 한 코스로, 핀턱, 이 턱이 든 부분은 앞뒤로 일단 그냥 편직을 한 니팅하고, 이면은 미스 위치에 두면서 안 짜고, 이와 같이 이런 부분, 이면은 미스 위치에 두면서 이렇게 계속 짜는 거예요. 니팅만 한 거예요. 요 부분은 앞뒤 양면을 니트를 하고, 이면은 미스 위치에서 계속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엔 다시 또 이렇게 1코스를 니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원하는 대로 그냥 이 간격은 맞춰서 이렇게 턱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핀턱 조직 또는 빨래판 조직이랍니다. 이거는 쇠타에서도 많이 하고, 이건 쇠타인데요. 이 쇠타에서도, 횡편에서도 많이 하고, 이거는 한편 저지인데 이렇게 한편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직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는 양면 자가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드는 싱글, 리브, 양면 다 마찬가지로 컬러로만 구현하는 거, 컬러 자가드. 2가지 이상의 색상을 넣어서 컬러가 보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컬러를 뭐 2가지, 3가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컬러를 하나로 하더라도 어떤 조직의 어떤 변화를 줘서 어떤 조직 구조의 자가드를 만들어내는 거, 조직 변화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 자가드는 이 컬러만 2가지 이상을 넣어서 이런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건데요. 그래서 이런 옷인데 앞과 뒤로 이렇게 컬러만 나오게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하는 거. 이와 같은 경우는 조직을 만든 거는 이 프로그램 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원을 했는데 이거를
뭐 별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이 조직의 변화를 줘서 만드는 거. 그래서 양면에서는, 여기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뭐 단색이지만 이런 자가드, 또 이런 자가드, 뭐 이런, 뭐 등등의 이제 어떤 구조적 변화를 조사한 거. 여기는 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원단이에요. 이렇게 이제 양면이 서로 앞과 뒤가 이렇게 다르도록 이렇게 이제 자가들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조직인데, 이렇게 해서 앞과 뒤가 서로 이렇게 다르도록, 행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가들을 소개드렸는데, 이 한편에서, 이 서큘러리티에서 이런 또 자가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게이지가 틀려서 그렇지.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에 의한 자가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조적인 자가드긴 한데, 이게 겨울 방한용으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옷으로 많이 사용되는 누비지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누비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자가드 원단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단인데, 이와 같이 이제 앞면은 이렇게 하고 뒷면은 이렇게 나오도록 이런 자가드 원단. 그래서 이거라든지 또는 뭐 이런 여기 있는 이런 원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짜져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앞과 뒤가 하부침, 상부침상이 양면으로 짜지고, 이 부분은 다 후크로로 짜져서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양면으로 짜져서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후크로로 되어 있는데, 방한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앞과 뒤만 어떤 원단이 배치되어 가지고 얇아서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이 사이에 이러한 다 포리에스타를 넣습니다. 포리에스타를. 이렇게 사이에, 이 조직들 사이에 이렇게 포리에스타를 이렇게 다 집어넣어요. 포리에스타를. 이거는 포리에스타를 넣는 거는, 별도의 어떤 봉침, 이 실이 이 위에서 공급되는 게 아니라 기계 사이드에서 이게 실이 공급되도록, 이 편침이 이 실까지 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요. 장치를 해서 이렇게 포리에스타를 넣어서 이제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비 원단들은 많이 이제 씁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 듣고 또 뵙겠습니다.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티셔츠 스웨터 디자인 생산 실무 노하우 2책이며 북크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서 니트 편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이 니트 편조직이 니트 자체도 좀 어렵지만은 특히 이 조직 부분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알고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리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좀 보시고, 또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니트의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스웨터의 어떤 가공, 봉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 옷은 제작하는 그 과정을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